야수로 변한 남자친구. 저 화면만 봐도 대략 어느 정도 상황이 짐작이 되실런지요. 도심 거리의 비명입니다. 어제 새벽 신당동 거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황수연 기자의 앵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끔찍했던 당시 현장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입니다. 길에서 전화하던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는데요. 이번엔 벽으로 밀어붙이더니 주먹을 휘두르고 또 도망가는 여성을 잡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에 발길질을 연신 이어가는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 놀라서 여성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남성 트럭을 몰고 여성에게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은 1년 남짓 교제를 한 연인 관계로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65%였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폭행을 당한 여성은 현재 치아 2개가 부러지고 3개가 빠지는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화면을 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너무 충격적이고 잔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면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김복준 교수님. 네. 저 남성 만취 상태였다면서요? 네, 지금 음주 수치가 0.165%가 나왔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65kg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약 3병 정도 마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2병 이상이죠. 네, 2병을 나눠 마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이상 먹은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입니다. 약 1년간 자기가 사귀던 아마 동갑내기 여자친구였던 것 같은데 동갑내기 여자친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말도 하고 하는 게 아마 이제 깊숙이 쌓여 있다가 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폭행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이지만 엄청나게 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넘어져 있는 사람 안면을 발로 차는 저런 정도는 좀 위험한 격투기 경기에서도 금지되는 일이거든요. 결과가 지금 치아 2개가 파절입니다. 이건 부러졌다는 얘기고요. 3개가 통째로 빠졌다면 이건 중상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거 맞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자친구를 추적하기 위해서 어디서 트럭을 끌고 와고 집중적으로 몰아서 했다면 이거 특수폭행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 얼굴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공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어떤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구속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영상 함께 보시면 사실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1톤 트럭을 몰고선 돌진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거의 살인미수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는데 도대체 저 트럭은 어디서 몰고 나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트럭 어떤 출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본인 건지 아니면 세워둔 남의 것을 이용한 것인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저 남성,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 남성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나요? 무직으로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저 사람이 평상시에 온순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랬는데 막상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예. 저게 지금 저 데이트 폭력 자체 충격적인 그 구타도 문제지만 박준 변호사님 이게 저 트럭 돌진 저 한 명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 무고한 시민들이 막 저 트럭 쫓아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던 아찔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특수 폭행으로 지금 의율이 아마 된 상황인데 살인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좁은 골목길에 트럭으로 이제 무진장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만약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럭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 폭행으로 지금 입건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 다른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분노 조절 부분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음주를 했던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여성한테 사귀었던 여성한테 폭행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일반 데이트 폭력에 보다는 아주 강도 있는 강력한 폭행이 아니라 보입니다. 예. 가해 남성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다면 더 궁금한 건 지금 피해 여성의 상태일 겁니다. 담당 경찰을 연결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앞에 치아 3개가 빠졌고요. 치아 2개는 파절됐습니다. 골절은 없고 일반 타박상이고요. 평소에 남성분이 옥행 성향 좀 보였다고 그러던가요? 없습니다. 서로 둘이 말을 하다가 평상시에 그 언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 그렇습니다. 나이가 동갑이니까 야, 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뭐 교수님 얼핏 말씀하셨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네. 적용된 혐의가 무려 5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을 폭행했으니까 이제 폭행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폭행에서도 또 저 차량을 끌고 가면서 위협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 경찰관 얼굴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는 등의 폭행. 그걸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출소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기물 자체가 공용 물건입니다. 그래서 공용 물건 손상죄가 또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조금 있으면 실질 심사가 있을 건데 뭐 아마 이건 거의 구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본인 술이 덜 깨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난폭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거죠.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뭐 1시 35분이니까 1시간 반 뒤면은 영장 실질 심사 있는데 뭐 경찰은 이미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 그렇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하긴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서류로 이제 내면 이제 뭐 1회 폭행하고 1회 차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글로 봤을 때는 막 판사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저 영상을 만약에 이제 법정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미리 CD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저 행동을 봤을 때는 뭐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뭐 구속이 될 걸로 보이고 전과도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뭐 종합 세트입니다. 뭐 움직이면서 다 범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네요. 뭐 구속이 되는 거는 뭐 아마 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변호사님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누리꾼들은 지금 거의 살인미수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아, 저는 일단은 뭐 쉽지는 않지만 이 우리 장면 중에 그 다리로 이제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살인이냐 상해냐 이 고의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뭐 흉기를 들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어떤 데를 가격을 하거나 찌르거나 이렇게 하면 살인으로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해로 보는데 막 그걸 떠나가지고 여성의 얼굴에 대해서 발로 이렇게 가격한다. 이거는 뭐 상당히 충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살인으로 의율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발로 가격한 부분 또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여성을 치이려 했던 부분은 예. 아주 중하게 좀 살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치아 3개가 빠졌다는 이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입장, 지금의 입장은 어떤지 경찰 측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여자친구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합의를 해도 저희들이 처벌할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 상해, 투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이러기 때문에 그냥 처벌할 겁니다. 여자 쪽, 그러니까 피해 여성 쪽에서도 처벌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대다수가 이제 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데이트 폭력인 경우에는 거의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반의사를 볼 때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공무집행방해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경찰에서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예. 예,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참 안타까운 게 이 두 분 20대 초반밖에 안 됐고요. 한 달 반이나 교제한 연인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트 폭력이 참 많다.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년 이제 46명 정도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2015년만 해도 7,692명이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이제 됐었는데 이 2016년에는 8,367명입니다. 무려 8.8% 증가했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암수 범죄가 많아요. 안 드러나는 거. 폭행을 행사하는데 당했던 여성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됐고요. 이렇게 데이트 범죄를 하는 경우는 데이트 폭력을 하는 경우는 나중에 이별하게 되면 또 이별 범죄로 연결이 됩니다. 이별 범죄가 또 심한 경우는 뭐 살인이나 강력 범죄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조금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 관련 영화를 일단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관련 영상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저희가 노출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그런데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잠깐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영국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연 46명이 연인에 의해서 지금 살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게
연인에 대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다시 재범할 확률이 62%예요. 저 통계를 내보면. 그리고 이 맞은 사람, 폭행의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거에 대한 상처, 이런 거 등등을 따져볼 때 굉장히 심각한데,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상습성이 있는 데이트 폭력의 남성으로부터 아주 비참하게 맞아갖고 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연인 간에도 어떤 전과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귀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경찰권서에 영국에서는 찾아가가지고 내가 사귀는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경찰에서 이게 사귀는 사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동종 전과, 폭력성 이런 거 등등을 제공해주는 이른바 클레어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후에는 이게 명백하게 사귀는 입장 뭐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만나는 상대에 대해서 전과라든지 위험성을 제공해주는 클레어법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 예방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추가로 이제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행을 한 번만 하고 많은 사람 없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 했을 때 조치를 좀 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때리지 말라 한다든지 안 만나겠다라는 의사표시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위에 알려야 돼요. 주위에 알리든 경찰에 신고하든 저렇게 해야지만이 저 데이트 폭력이 나중에 이별 범죄로 가고 강력 범죄로 가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은 뭐 8,000건이라 하지만 안 드러나는 범죄를 따져보면 상당히 주위에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성이라든지 여성이 통상 피해자 되니까 아주 좀 초장에 좀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너무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두 번째 사건 하나 더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K씨가 에게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아버지 19년 집념에도 단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 아버지와 담당 검사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사고 지점이 집과 반대 방향이었고 그 아이의 속옷이 없었고 그 속옷에서 생명불상 정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우고 한 명은 끌고 2명은 부축하는 형태로 범행 장소로 끌고 간 걸로. 글쎄 단죄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소시효입니다. 98년도 10월 17일경 05시 10분경에 이제 지금 이제 중앙고속도로죠. 그 당시 이제 구미고속도로 상에서 여대생 대구에 있는 모 여대에 댕기던 정량이 사망한 채로 23톤 트럭에 치여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경찰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이 정량의 아버지가 그 인근에서 정량의 속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옷을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제 DNA가 나왔는데 이 DNA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DNA 유전자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은행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2011년경에 스리랑카인이 미성년자를 성매매 유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스리랑카인으로부터 DNA를 도출을 했더니 98년도에 채취했던 그 DNA하고 일치를 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상대로 추궁하니까 당시에 스리랑카인 3명이 이 여대생을 어떤 그 고속도로 밑에 있는 굴다리로 데려가서 집단으로 윤간한 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간은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면 또 윤간, 특수강간인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을 도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에서 처리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글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텐데 아버지 정 씨는 판결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분비물을 채취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것을 국과수에 보내갖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하니까 속옷을 가지고 했는데 속옷이 불탄 거였어요. 그 불탄 것에 하니까 치료 오염으로 인해서 혈액형을 알 수 없다.
네, 정말 이상한 부분이 이건 네. 게 사고 당시에 정량이 발견됐을 때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단순 교통사고라면 좀 성범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었겠다. 약간 이런 아쉬움도 들어요. 그렇죠. 교통사고라면 당연히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옷이 다른 데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옷에 대해서 정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채취를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제 좀 범죄를 아니면 범인을 잡기가 좋았을 건데 아마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한 것 같고 특히 유족 아버지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옷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제 체액이라든지 채취를 해주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났고 결국 2002년 이후에 지금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뭐 사실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무죄까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좀 한탄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뭐 경찰과 검찰, 청와대 탄원서를 무려 100건이나 예.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은 뭐 저도 98년 당시니까 저도 아마 경찰 현직에 있었던 때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는 잘못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트럭에 사람이 추돌당해갖고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사망한 사람을 그 영안실로 데리고 가서 사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의 몸에 사체 검사를 했을 때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이거는 성범죄를 의심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가지고 집중적인 수사가 들어갔어야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결국은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해버린 거. 이 부분은 굉장히 미진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가 한 100회에 걸쳐서 검찰에 진정 했는데 결국 다 각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수사기관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 시점에 피해자 정량의 아버지가 바라는 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15년 숲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이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생깁니다. 1800의 모든 걸 은폐하고 순간입니다. 증거를 못하게 만들었구나. 완전 전면 수사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이 피해자 아버지는 아직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법리적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우리 사법 체계를 통해서 이제 스리랑카인을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스리랑카 국가의 공소시효는 20년입니다. 강간죄가. 그래서 스리랑카하고 이제 공조를 할 수는 있는데 또 스리랑카라는 국가가 사법 공조가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리랑카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아마 아버지 이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는 끝까지 아마 그런 행동을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움직이고 있는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